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최근 몇 년간 여러 중고차 플랫폼이 생겨나고 또 대기업도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면서 중고차 매매가 투명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중고차 거래할 때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특히 올해처럼 역대급 폭우가 내린 후에는 혹시 내가 거래하려는 차가 침수차는 아닌지 걱정이 앞서는데요. 침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고 중고차 매매 때 속지 않는 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대학교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의 권용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비가 많이 왔었어요. 그렇죠. 네, 역대급 장마라는 표현을 써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강수량이 평년에 1.3배였다고 하던데요. 예. 비가 많이 오면은 네. 특히 그치고 나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 물에 빠진 차 네.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죠. 올해 보니까 네. 벌써 침수 피해로 접수된 차가 3,525대예요.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할 때도 있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2만 대가 넘는 차가 침수 피해를 당한 적도 있었어요. 네. 이게 이제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폭우가 세면 침수차도 같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자연재해지 않습니까? 네. 비가 많이 와서. 그래서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에 보험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대부분 되나요? 어떻습니까? 네, 됩니다. 대부분 이제 자기 차량 담보 특약에 돼 있으니까 네.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단독 사고 낼 때 있잖아요. 제가 사고. 운전하다가 나의 실수로 인해서 네. 다른 차를 부딪힌 게 아니라 네.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자동차가 아닌 나머지.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동차 내 차는 손상이 됐겠죠. 네네. 이럴 때 내 처리하는 차의 게 단독 사고. 그렇죠. 자차 네. 보험인데 이 자차 보험에 대부분 다 가입돼 있으면 침수차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게 그러면 대체 침수가 뭐냐? 침수? 물에 빠진 거. 물에 빠졌는데 어디까지 빠져야 내가 보상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생각했다가 그렇죠. 자신의 차가 침수가 된 그때부터 이 침수가 어디까지냐를 그렇죠. 따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침수가 보험사 약관에 정의가 돼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그다음에 해수, 바닷물에 자동차가 빠지거나 완전 잠기는 것. 네. 이걸 포함하는 게 이제 침수인데 네. 다만 침수가 아니라고 판정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지금 비가 많이 와요. 네. 비가 많이 오는데 운전자가 실수로 네. 썬루프를 개방해 놨어요. 네. 그러면 이제 썬루프로 물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운전자 침수 무지이기 피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이나 창문을 열어놓거나 썬루프 개방해서 빗물이 들어간 사고는 이거는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궁금한데요. 그걸 나중에 어떻게 알아요? 그걸 확인을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왜냐하면 안으로 물이 위에서 들어왔느냐, 네. 밑에서 올라왔느냐, 네. 이제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창문 네네네. 하고 관련이 있는 걸 알 수 있나 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처음에 침수 피해를 당했을 때 차가 작동을 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창문 같은 거 열어놓고 시동이 꺼진 상태면 네. 그 상태로 견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때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때 보는 거예요. 네. 혹시 내가 이제 선루프를 열어놓고 창문을 열어놨다가 이제 사실은 나는 자연재해다라고 우기려고 했는데 네. 그런 경우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좀 여쭤봤어요. 근데 불가능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경찰이 여기는 통제구역이니까 네. 들어가지 마세요. 여기 주차하지 마세요. 네. 물 범람할 위험이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괜찮아요. 나 주차했어. 네. 이랬을 때는 보상이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미 물이 많이 불어나 있는 곳. 네. 그러니까 위험이 예상되는 곳에 지나가다가 침수된 경우도 사실 보상이 좀 어렵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TV나 방송에서 홍수가 예상이 되면 네. 홍수 경보 어느 지역 말을 하잖아요. 네, 요즘 또 문자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 네. 본인이 이제 자발적으로 진입해서 침수가 된 경우도 역시 이제 보상 범위에서 벗어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자차 손해 중에서 차량 단독 손해배상을 가입해 있으면은 보통 자차 보험 같이 어지간하면은 다 가입해요. 하는 거죠. 네. 네. 혹시 거기에 특약 이런 것도 하면 더 보장이 확대되는지도 궁금한데 그건 좀 이따 좀 여쭤보고요. 예. 일단 이제 부득이하게 침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 가입한 보험사에 긴급 출동 서비스 요청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물에 빠졌습니다라고 연락하면 네. 와가지고 견인해서 네. 이제 그 차를
이제 가져가죠. 그런데 이제 물에 빠졌으니까 누가 살 사람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험사에서는 네. 폐차시키라고 합니다. 폐차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폐차시킬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차의 중고차 가격을 일단 보험사가 보상을 해주고 그 돈 가지고 보태서 새 차 사시든 중고차 사시든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네. 그 차는 이제 폐차장으로 가겠죠. 네. 그러니까 폐차장에 가서 완전히 우리가 폐차라고 하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네. 폐차로 가야 돼요. 네. 근데 가끔 여기에서 폐차장 갔는데 네. 살아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차가 혼자서 살아나와요. 그렇죠. 이제 살아나게 만드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네. 만들어가지고 나쁜 하는 의도를 건데 가진 사람들이. 나쁜 의도를 가진 거. 그래서 네. 이것도 정부가 지난달부터 이러면 안 된다라고 네. 해서 무조건 폐차를 시키라 그랬는데 그동안은 안 시키는 거에 대해서 과태료가 작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부활시켜서 되팔았을 때 이익이 네. 꽤 센 거죠. 그럼 폐차를 얼마 안에 폐차시켜서 폐차한 걸 확인증 같은 거를 그렇죠. 교부하거나 그러면 확실히 증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의 과태료가 최대 300만 원이었는데 네. 이걸 이달부터 바꿨습니다. 얼마로요? 1,000만 원도. 오. 그러니까 확실하게 징벌을 가할 테니 그냥 폐차하세요. 네. 침수차가 시중에 유통되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겠습니다라고 하는 네. 거죠. 혹시 자연재해를 겪어서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 다른 이제 중고차를 사게 되거나 새 차를 샀어요. 네네. 그럴 때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험료는 새로 찬 차에 대해서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네. 사고의 보상에 대한 보험료는 할증이나 할인이 없습니다. 네. 그냥 유지가 되고요. 네. 다만 이제 새 차를 사게 되면 새 차의 가격이 네. 좀 있지 않으니까 그거는 반영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럼 중고차로 나오는 경우가 어느 정도 있을까는 궁금해요. 이게 보통 이제 실제로는 침수된 차가 알 수가 없는데 대략 이제 그 추정치? 중고차 업계에서 약간 네. 20% 봐요. 20%나 예를 들어서 10,000대가 침수 피해로 접수가 됐다 그러면 네. 그중에 한 20%는 다시 시중에 유통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유통되는 게 대부분이 중고차 시장에 나와서 돌아다닐 때 이게 침수차라는 거를 잘 모르죠. 그거를 확인시키려고 네. 이른바 보험사에서 손해보험 약관 통해 가지고 카히스토리라고 하는 네. 자 사고 이력이 있냐 없냐 이거 살펴보세요라고 하는데 네. 그것마저도 피해 가는 경우가 있죠. 무슨 얘기냐면 네. 자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이거를 수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사실 시중에 유통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팔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자차 보험에 가입했는지 이력을 우리가 알면 좋겠는데 그건 그렇죠. 우리가 개인 정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알 수가 없나요? 보험사가 보험사 돈으로 수리를 한 거라면 네. 이력이 남는데 네. 그냥 뭐 성경 MC가 개인 차를 그냥 개인 돈 주고 수리했다. 네. 그 이력이 안 남죠. 네. 그리고 권영주 교수님께 팔았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저는 이제 한 대 맞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개인 간 거래에서 왜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셔가지고. 개인 간 거래에서 이런 것도 좀 심심치 않게 네. 발생하는 걸로 지금 하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자차 보험에 제가 가입하지 않았다는 걸 아실 수 있냐고요. 사전에 모르시죠? 모르죠. 제가 동의 안 해주면 모르니까. 그럼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한 20% 정도로 추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좀 피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속이거나 이런 데 당하지 않으려면 본인이 어떻게 이게 침수차인지 아닌지 좀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뭐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어요. 네. 뭐 사고 이력 확인해라. 뭐 냄새 맡아봐라. 그다음에 안전띠 끝까지 당겨서 흙탕물 흙이 자국. 묻어져 있는지. 근데 이거를 네. 우리만 알겠습니까? 그렇죠. 사기 파는 치려는 사람도 사람들은 다 알아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 파는 사람도 그렇게 안다는 건 이미 거기까지 작업을 해서 안전벨트 다 제거하고 당겨서 그렇죠. 흙물 다 제거하고. 그렇죠.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제거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네. 사실 냄새 같은 경우는 제거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물에 완전히 빠졌다 나오면 빠졌을 때 물비린내 나잖아요. 그런 것들은 쾌쾌한 냄새도 날 수 좀 있고. 어려워요. 그러면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차량 하부 매트나 네. 그 시트 같은 거 들어서 흔적을 좀 찾아볼 수 있고 네. 그 웨더 스트립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죠? 그 차 문에 보면 네. 고무로 이렇게 막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이제 한번 떨어지거든요. 네. 그거 한번 떼서 이렇게 보면 그 안에 안에? 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게 차 도어를 다 감싸고 있기 때문에 네. 모든 걸 다 뜯어내가지고 문짝의 고무 패킹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네네. 네. 그런 거를 다 보기에는 조금 어려우니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라라고 이제 시중에서 많이 권고가 되죠. 혹시 그렇더라고요. 이제 그 사고 이력을 봤을 때
상대방을 속이려고 하더라도 뭔가 계속해서 고친 그게 있으면 네. 그럼 이거 혹시 사고 침수됐던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의심을 해볼 수도 있겠죠.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고차를 구매할 때 계약서에다가 나중에 이 차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당신이 손해배상을 책임지시오라고 하는 문구를 하나 정도 더 추가해서 그거를 거부하면 좋다. 그 사람 차는 안 사면 되는 거죠. 자신 있다면은 당당하게 팔겠지만 그런 것까지 내가 책임져야 되나라고 하면 안 팔겠죠. 그러니까 침수차는 원래 폐차가 원칙인데 이제 시중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게 됐어요. 그럼 굉장히 억울하고 모르고 사는 거니까. 모르고 사는 거니까. 근데 일단 그러니까 시장 잔존 가치가 사실 0이 돼야 되는 건데 내가 돈을 주고 사는 거니까 말도 안 되는 것도 억울한 거고 두 번째는 안전의 위험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침수차의 가장 위험한 부분은 차가 중간에 특히 엔진 쪽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엔진이 멈춘다라는 건 자동차 가다가 서는 걸 말하잖아요. 근데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섰다 그러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물에 빠졌다가 나왔다고 해서 엔진에 어떻게 이상이 생기는지 저는 기계공학적으로 모르니까. 그러니까 한번 뜯어가지고 수리를 다 했어도 수분이나 습기가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틈새 조목조목에는 다 사람이 제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풍기나 드라이어로 막 말리면서 하지 않을까요? 뭐 그렇긴 한데 아주 그 자동차 안에 보면 미세한 틈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까지는 다 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엔진이 작동하다가 그쪽에서 수분이 새어 나온다거나 해가지고 들어가면 이제 엔진 멈춤이 일어나게 되고 그랬을 때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중고차 살 때 문제가 생기면은 보상해 주세요. 라는 거를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이제 판 사람 그러겠죠. 그거는 물에 빠져서 그 문제가 아니라 원래 그 차가 원래 뭐 당신이 운전 잘못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면피로 빠져나갈 수가 있겠죠. 재판에 가도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입증 자체가. 그래서 지금 원래 중고차 사면 한 달 2,000km 보증 수리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 2,000km가 너무 짧다. 그렇죠. 2,000이면 그냥 직장인들이 다니는 거리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조금 작게 타는 분은 한 2달 정도 타는데 어쨌든 한 달 또는 2,000km 이내로 규정이 돼 있어서 그걸 좀 넓혀야 된다. 이걸 좀 늘려야 된다. 예를 들면 뭐 6개월, 10,000km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보증 수리가 길어지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비용 부담. 그거를 그럼 소비자가 부담할 거냐 아니면 판매자가 부담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험사가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보험사가 부담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보험 상품이니까 그래서 보험사도 돈으로 파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런 확률이 적다고 생각하면은 각자 부담하는 액수는 적으니까 그런 상품에 대한 고안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걸 논의를 했었는데 했었어요? 판매자는 판매자와 구매자 그다음에 보험사가 각각 어떤 입장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비용 부담은 우리가 안 하겠다. 대신 상품 만들어줄게. 결국은 이제 구매자가 사는 중고차 가격에 이 비용이 같이 반영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최근 몇 년 사이 보니까 그 전에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특약을 써야 되면 문구가 가장 정확할까요?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 특약을 할 때 이게 보통은 이제 그 협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좋아요. 손해배상과 별도 그러니까 중고차 매매 계약에 대한 취소 권한 그리고 손해배상과는 별도 이런 내용을 특약에 넣으면 이제 만약에 이제 구매차가 침수차로 밝혀졌을 때 이제 계약 취소하고 손해배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명확히. 근데 손해배상이라는 게 좀 광범위해서 어떤 손해든 손해배상이란 문구만 들어가면 그렇지 차량에 건가요? 대한 차량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로 입은 손해. 여기에 대한 배상 책임을 명확하게 그러면 손해배상이란 별도다라는 걸 넣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이제 발뺌을 하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 행위나 돼야 가능하지. 그렇죠. 예를 들면 가장 중고차 시장에서 분쟁이 많이 벌어지는 게 그거예요. 원래 이렇게 점검해가지고 그 점검표도 소비자한테 주도록 돼 있는데 그 점검을 정비사업자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반인들 잘 모르고요. 근데 그 정비사업자는 고객이 누구냐면 중고차 판매자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도 그러면 난 너한테 안 맡길 거야. 그러면 이제
약간의 허위 기재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개연성이 더 있네요. 그래서 이제 네. 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일단 네. 양심의 문제여서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의 책임을 명확하게 계약서에 기재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법률가들이 나는 양심적으로 살아도 남들은 양심적으로 그렇죠. 살지는 제가 부정할 수 없는 거니까. 법률가들이 권고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손해배상은 별도이다라는 특약을 꼭 기재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요즘 대기업에서 하는 그 중고차 플랫폼까지 있는데 어떻게 좀 예. 장단점이 어떻게 있을까요? 장단점 명확하죠.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백화점, 할인점, 네. 동네 슈퍼 다 다르죠. 특성이 있잖아요. 네. 똑같은 물건인데 백화점에서 파는 건 비싸요. 대신 뭔가 서비스를 잘 해준다거나 문제가 있을 때 좀 네. 좋게 환불해 준다든가 네.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제품을 어디에서 사냐는 백화점, 할인점이 가격이 다르듯이 네. 대기업에서 하는 인증중고차는 가격은 비쌉니다. 네, 가격은 비싼데 보증수리 기간도 길게 줘요. 어느 정도 더 비싸요? 보통 한 15% 정도 더 비싸요. 그런데 네.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중고차는 한 달 2,000km 이내에 보증수리 준다고 그랬잖아요. 제도적으로. 근데 대기업은 뭐 6개월 아 그래요? 네, 이미 또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1년 아. 이렇게 보증수리 주니까 네. 이제 안심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안심하는 만큼 비용은 더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본인의 선택이겠네요. 그렇죠. 네. 자 개인 거래할 때는 그럼 어떤 걸 조금 더 살펴봐야 될까요? 개인 거래할 때는 네. 사실은 주의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요즘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판매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가 많이 발달해서 그 판매자들이 과거처럼 뭐 속인다든가 그런 경우는 많이 줄었는데 네, 네. 이제 개인 간 거래는 이제 개인이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 개인에게 또 무언가 책임을 부과해야 되는데 개인이 뭐 팔고 나서 사라져 버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개인하고의 거래할 때는 확실하게 그 차에 네. 이력 그러니까 네. 정비 이력 네. 당신 그거 타면서 계속 정비 이력 남았을 거 아니냐. 그 정비 이력을 한번 요구해서 받아보시는 게 상당히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자 이제 구입한 후에 문제가 생겼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수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보증수리 한 달 이내 2,000km인데 말이 한 달 2,000km 이내지 사실은 대부분이 구입한 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크게 보상을 받을 방법이 그렇게 마땅치 않아요. 개인 간 했을 때요? 그렇죠. 네. 개인 간 거래는 이제 이런 걸 하겠죠. 난 보증수리 못 해줘. 개인 거래인데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권고되기를 네. 가급적 법적 책임을 지는 제도적인 판매 업체와 거래를 해라. 네. 이렇게 이제 권고를 하죠. 네. 일단 어디다 전화를 하면 됩니까? 문제가 생기면? 전화요? 네.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개인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개인이 사라지는 건 뭐 어떻게 경찰에 신고해야죠. 경찰에 신고하고 뭐 소비자 상담센터 이런 것도 있나요? 네.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중고차를 판매 업체를 통해서 샀다고 하면 그 판매 업체에다가 연락을 하면 되죠. 네, 그 중고차도 트렌드가 있다면서요. 있어요. 네, 어떻습니까 요즘은요? 올해 상반기 1분기 정도의 트렌드를 좀 봤더니 관심은 네. 고급차에 엄청나게 몰려 있어요. 관심은. 네, 관심은. 그런데 실제 실제로? 거래는 네. 중소형 실속 있는 저가의 차에 집중돼 있습니다. 뭐 생각과 현실은 다를 수 있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첫 차로 사회 초년생은 이제 중고차를 많이 사잖아요. 네. 30대가 상당히 비중이 높고 기혼자는 이제 SUV를 많이 고려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상반기 중고차 키워드를 봤더니 일단 가성비, 네. SUV 이렇게 이제 모아졌어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전기차 같은 경우도 네. 이제 중고로 좀 관심이 좀 많은데 이제 흥미로운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예요. 가장 중고차 시장에 올라왔을 때 대기 일수가 적은 차가 네. 뭘까? 뭐. 역시 경차예요. 그래요. 네, 경차는 예를 들어 누군가 팔았다? 그러면 이제 판매자가 매입을 해왔잖아요. 네. 보름이면 네. 차 나갑니다. 그래요? 네, 회전이 빠르다는 저도 거죠. 마음에 두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네. 잘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타기 그렇죠. 편하고. 그래서 이제 네. 그런 거고 아무래도 이제 늘 관심은 고급차. 네. 그러나 현실은 네. 중형 또는 소형 SUV. 잘 모르면 차에 대해 잘 아는 분하고 같이 가서 도움되죠. 하면은 좀 도움이 되겠죠. 네, 도움됩니다. 네. 네. 말씀 중에 그 하이브리드 전기차에도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네. 혹시 그런 것도 중고차를 구매해도 괜찮은지 왠지 전기 조작 이런 게 들어가면 더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전기차로 새 차를 사기가 조금 부담스러우니 중고차 사가지고 내가 경험 삼아 한번 해본 다음에 내가 넘어가겠다. 그런 분들이 전기 중고차를 은근히 찾죠. 왜냐하면 전기 중고차가 잔존 가치가 높지가 않아서 은근히 싸요. 그러니까 싸게 사서 전기차 경험을 좀 해보고 그다음에 내가 그다음에 전기 신차를 사겠어. 이런 분들이 이제 관심들을 갖죠. 그러니까 안전에는 뭐 상관이 없는 건 똑같잖아요. 똑같은 거죠, 뭐. 네, 알겠습니다. 그 자동차 주행 거리 변경하는 건 큰일 나는 거죠. 파는 사람들. 그건 불법이에요. 불법이죠. 예전에는 비일비재했어요. 근데 지금은 정비 이력이 다 남기 때문에 정비할 때 주행거리가 자동차에서 입력이 다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비양심적으로 마음 먹으면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잘 알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 차가 5년이 됐는데 주행거리가 10,000km밖에 안 됐어? 의심을 하죠. 이제 소비자도 똑똑해져가지고 의심을 해요. 알겠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보면은 자동차 주행거리 변경하면 3년 이하 징역. 그러니까.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잘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대학교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의 권용주 교수였습니다.